자, 이번 시간에 산화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오늘 첫 번째 제목, 산화환원. 요래 써야 되겠다. 산화가 있고 환원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정의를 내리고 그걸로 사실은 게임이 끝입니다. 정의대로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산화의 뜻은 산소하고 뭐 한다? 결합한다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산소를 얻어요, 산소가 붙어요. 이게 길게 말하면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산소 결합, 이걸로 끝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는 산소가 결합한다라고 우리가 단어를 좀 짧게 정의하자. 들러붙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원은 그 반대니까 산소가 뭐 한다? 분리, 그렇지, 분리. 산소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복잡하지 말고 그냥 산소 분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소 분리. 그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산소만 가지고 따지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거만 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산화환원의 정의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산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정의를 하기 전에 다른 정의를 조금만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그네슘 한번 불러봐. Mg, 오케이. 요게 이제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O2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죠? 산화 마그네슘은 식이 MgO, 요래 이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래 썼습니다. 근데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Mg 하나 맞고 O 2개니까 앞에 뭐 써주자? 2 써주면 된다는 거. 요것도 됐나요? 그 다음에 Mg 2개니까 저 앞에도 2를 써야 되겠죠? 우리 2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이 그림을 보니까 Mg의 입장에서는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됐다는 건 이해가 되죠? 산화된 게 맞아, 이게. 산화된 거 맞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 산화 마그네슘은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 금속 비금속이니까. 그러면 Mg는 몇 플러스? 2 플러스, O가 2 마이너스 안 되겠나? 그러면 여기 있는 Mg는 전기를 띠지 않는 거잖아. 제로인데 여기로 와서 몇 플러스가 되었다? 2 플러스가 되었단 말은 전자 2개를 버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가 된 거 맞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전자 2개를 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소와 결합함과 동시에 전자가 뭐 되었다? 분리됐다 이 말이야. 분리돼. 2마리 분리. 이해되죠? 그러니까 산소 결합이 산화면 결국에는 전자가 뭐 되는 거? 분리되는 거. 이것도 산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환원은 전자가 뭐 하는 거? 결합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결합하는 것도 환원이라 한다. 이 2개를 동시에 외워야 되는 거죠. 시험은 산소를 가지고 내는 건 아주 쉬운 문제. 오케이? 전자를 가지고 내는 게 조금 더 어렵고 보편적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전자로 해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고1에서 화학을 해도 이온을 잘 몰라.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자를 받는지 버리는지도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왕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산소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그러면 야는 전기를 띠지 않는 건데 산소가 몇 마이너스가 되었다? 2 마이너스. 전자 2개를 얻었다 이 말 아이가. 전자를 결합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환원이 된다. 이런 말이 돼. 이해되죠? 그래서 환원 요런데 쓰는 겁니다. 누가 산화되었나요? 마그네슘. 누가 환원되었나요? 산소. 요래 써주면 되는 거죠. 물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와 환원의 정의가 저렇게 약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다. 산화환원은. 여기까지는 되겠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자, 안 되는 거 어떤 게 안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고1 과학 수업할 때 잘 안 되었던 거 광합성. 광합성은 산화환원인지 잘 안 돼. 그런 기억 안 납니까? 나죠?
산화 환원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도 이게 산화인지 환원이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막 외워서 시험 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진짜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조금 쉬운 걸 한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물이 만들어지려면 갔습니다. 누구 만나야 된다? 수소, 산소 만나야 됩니다. 수소는, 그렇지. 산소는 O2. 자,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면 물이 되겠죠? H2O. 자, 개수를 맞추자. H2개, H2개. 왜 갑자기 쌤 개수를 안 맞추다가 갑자기 또 개수 맞춘다고 합니까? 이 개수 맞추는 게 전자를 받기는 받았는데 두 마리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총 받은 숫자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간단한 개수 맞추는 거를 같이 연습해야 됩니다. H2개, H2개. O2개, O 하나. 앞에 있어야 되겠죠? 이 쓰고. 그럼 H가 4개가 되니까 요것도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건 이해되죠? 자, 이거 산화 환원해라 그러면 수소의 입장에서 뭐를 얻었다? 산소를 얻은 거 맞죠? 수소가 산화된 게 맞는 겁니다. 글로 쓰면 수소가 이리 와서 H가 붙었기 때문에 요 놈이 산화가 되는 게 맞아. 그럼 한 놈이 산화되면 한 놈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환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없잖아. 산소가 분리된 것도 아니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 왔나? 지훈이 왔나? 운지야, 네. 빨리 왔나? 왜 지각이고? 의수 조심하면 다친다. 이 카메라 빠져도 되는데 다치면 안 되네. 와, 아니 진짜입니다. 저 아래 얼마 전에도 저 떨어져갖고 모가지가 꺾여가지고 카메라 켜니까 초점을 지 혼자 빙빙 초점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몇 대 때리니까 다시 켜졌는데 제가 빠져있는 게 괜찮습니다. 사면 되는데 다치면 안 됩니다. 순환의 카메라도 저거 벌써 몇 번 떨어졌노? 3번쯤 떨어졌고. 저 다 깨져가지고 내 봐라 지금 뭐 나무 막대기 깨려고 그래 저 지금 안 보이나? 수술 자국들이. 저기 빠지고 고정이 안 돼. 자 이제 칠판 보자. 그래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살 때는 좋은 거 산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산 겁니다. 자, 산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산소의 입장에서는 환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배운 것에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어, 원인을. 근데 어쨌든 이게 일로 오면 이게 환원이 돼야 됩니다. 왜? 산화하고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말로 한번 해봐. 산소가 환원되는 거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이건 공유결합이죠. 전자를 공유했을 뿐이지 전자를 주고받음이 아니다 이건 지금. 그래서 산소의 입장에서 뭐를 얻었노? 수소를 얻었죠. 그 수소 얻는 것도 환원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수소가 뭐 되는 것도 분리되는 것도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글로 쓰면 수소가 분리되는 거. 여기는 수소가 결합하는 거. 이거를 산화환원이라 봐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겠죠? 자, 눈으로 좀 빨리 이해해줘야 됩니다. 산소 결합 할 때 산소 결합, 전자 분리, 수소 분리. 시작. 산소 결합, 전자 분리, 수소 분리. 떨어지시 외우지 말고 하겠죠? 그러니까 산소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대로 산화는 산소 결합이다. 나머지 전자하고 수소는 다 분리다. 그러니까 산소를 잘 기억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도 이해되겠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고딩할 때 잘 안 되었던 거, 그거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합성. 자, 생물 하나든 광합성 잘 압니다. 광합성 하려면 포도당을 만드는 게 광합성 아니겠나? 어떤 기체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CO2 필요하죠? 그럼 써보겠습니다. CO2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죠, 물. 좀 당겨라, 옆으로 잘 안 보이면. 되게 됩니다. 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무슨 당을 만든다? 포도당 만들죠. 자, 포도당식은 6H12O6. 고1 때 쌤 만났던 애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토 나온다는 거 이해되죠? 자, 이것도 개수 설 연습해야 됩니다. 개수를 쓸 때 아무리 해도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별일이 아니면
순번대로 쓰면은 다 맞게끔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씩 안 된다. 그럼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곧 느끼게 되겠죠? C 몇 개? 1개. 여기 몇 개? 6개. 앞에 6 써야 되겠죠? 그럼 6개 됩니다. O도 맞춰야 되죠, 이제? 근데 여기도 O, 여기도 O, 여기도 O, 여기도 O. 맞추기가 괴로워. 그래서 H부터 먼저 맞추는 거야. H 몇 개? 여기 12개니까 앞에 6 쓰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다 했네. O가 12개, 여기 6개, 합이 18개. 18개를 맞추면 되는 거잖아. 이거 2개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 앞에 뭘 써버리면 H하고 C가 또 바뀌잖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몇 개 있고, 6개 있으니까 12개 되면 되죠? 그럼 18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뭘 쓰자? 6 쓰자. 이렇게 돼. 이게 이제 광합성 식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이거 산화 환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엉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애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CO2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니? 라고 물으면, 어떤 아이들 CO2가 선생님, 이래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뭔데? 그러니까 탄소가 분리됐어요. 그죠? 탄소가 분리된 게 맞죠? 근데 탄소가 분리된 게 뭔데?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도, 이런 거 해, 이런 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래 됐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럼 어디로 갔는데, 탄소가 분리됐는데. 그럼 탄소가 어디 갔니? 탄소는 여기 붙어서 이래 된 거예요. 그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지금 이게. 분리되고 결합하는 것도 산소, 전자, 수소가 그리 돼야 되는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런 거 나오면, 탄소는 그 기준에 들어가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탄소가 있는 놈은 계속 탄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 놈이 이쪽으로 온다는 건 이해되죠? 자, 옵니다. 이 놈이 일로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상상해야 되죠?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숫자를 봐야 될 때도 있는데, 가장 큰 건 종류가 바뀌지 않았나? 저기서 이쪽으로 올 때 누가 결합을 했습니까? 수소가 결합했죠. 수소 결합. 이게 뭐란 말이다? 환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환원이 일어난 거야. 환원이 일어난 이유는 수소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찌 된 거야? 뭐 산화가 일어났겠죠? 산화된 걸 찾아야 안 되겠나? 그러면 뭐 몰라도 물이 이래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탄소부터 먼저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소가 분리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산화라 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되고 탄소가 분리되었는데 그 탄소가 어디 갔나? 여기 붙어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다. 산화환원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산화환원이 된다는 거 안 써도 됩니다. 선생님 다 보내줄 겁니다. 다 보내줄 거라고. 됐죠? 그래서 산화환원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자, 이게 이제 산화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 산화환원 찾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말이 없노? 자, 근데 이제 이 산화환원의 정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산화환원은 따로 일어나나 동시에 일어나나? 동시에 일어나죠. 뭐 그걸 뭐 내겠나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산화환원의 무슨 성? 동시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산화환원을 찾았는데 약속된 정의가 하나 더 있다 알아주고 이게 어디에 쓰인가? 이런 거 할 때는 얘를 몰라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가 딱 가면 이게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거 나오면 다 합치갖고 5문제면 요거 하나가 5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선생님 보시고 산화가 뭐냐 물으면 산소, 결합, 전자분리, 전자. 그 다음에 수소분리. 이해가 됐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가서 요거를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가 소화제 이르면
소화제는 자기를 소화시키나 남을 소화시키나? 남을 소화시키는 거잖아. 마찬가지 산화제 이러면 남을 뭐한다? 산화시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게 산소입니다. 내가 지금 산소랑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잡아봐. 줬어. 그럼 요놈이 산화되죠? 나는 뭐 되노? 환원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환원된단 말은 남을 뭐 시킨다는 의미가 되노? 산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쓰면 산화제라고 하는 거는 남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은 환원되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환원제라는 거는 남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산화된다. 이게 남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글로 써라 그러면 산화제 이러면 나를 먼저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산화제. 남을 산화한다. 남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단어가 이해되죠? 제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환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산화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저 조리로 돌아갈까? 마그네슘이 뭐 되었다? 산화되었죠. 됐죠? 그럼 지는 무슨 제가 되노? 환원제가 됩니다. 환원제. 이해됐나요? 산소 자신은 환원되었지만 지는 무슨 제가 된다? 산화제.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화 환원을 못 찾으면 산화제, 환원제도 못 찾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뭐 짜다라 외울 게 있습니까? 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를 딱 구분해야 되고, 산화, 환원도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산화, 환원 써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산화, 환원은. 그 도움문을 좀 열어라. 괜찮나?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서사이즈로서. 자, 구리가 어찌 되는 구리? CO. 구리 이온은? CO2 플러스. 난리 났다, 이제 모르면. 황산이온. E 마이너스. 오케이? 그럼 황산구리는? CuSO4. 답이 잘 안 나오죠. CuSO4. 이게 황산구리 알겠나? 황산, 무슨 결합? 이온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Cu는 2 플러스고, SO4는 2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 황산구리가 여기에 한 밥그릇이 있다. 황산구리 물에 녹여놓으면 무슨 색깔? 파란색. 왜 파란색일까? 그냥 어딨노? 그 왜 무색은 아니고, 그럼? 그냥. 과학에 그냥은 없습니다. 이게 파란색 되는 이유가 물 속에 무슨 이온이 있겠노? 구리 이온이 있죠? 구리 이온이 물 속에 있으면 색깔이 파란색 됩니다. 그래서 황산구리가 파란색입니다. 원래 황산구리는 흰색입니다. 흰색. 근데 여러분들이 본 황산구리는 전부 무슨 색이더노? 다? 파란색 아니더나.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수분을 이미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진짜 없는 황산구리는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거를 물이 없다 해서 무수, 없을 무자 써서 무수 황산구리라는 겁니다. 그 무수 황산구리가 흰색인데 수증기를 흡수해버리면 바로 파랗게 변해버립니다. 일부가 이온화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 수증기에 의해서. 됩니까? 그래서 그 무수 황산구리를 가지고 수분을 검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 검사할 때 무수 황산구리를 쓴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는 아니고 어쨌든 CU2 플러스가 있게 되면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여기 이제 푸른색 된다 알아주시고 여기다가 아연 조각을 한번 넣어보자. 어쨌든 자, 넣으면 이게 뭔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 그 판단은 금속이 반응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가. 금속의 반응성 순서가 있는데 잠시 모른다 치고 일단 반응이 된다 봅시다. 이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이 아연이 누구보다, 구리보다 반응을 잘해야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항상 구리가 있는데 이거 빠졌는데 반응이 안 된단 말은 쥐가 반응하는 성질이 적으니까 안 되는 거 알겠나? 그래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하는 순서, 저 반응성이,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알아듣겠니?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가 누구다? 질소. 그 다음 많은 게 산소. 산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큰 기체입니다. 질소는 반응을 안 하는 기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금속도 반응이 잘 되는 기체가, 자음 일어서서더라. 졸고 있지 말고. 첫 번째 일어선다. 두 번째 벽을 집박는다. 세 번째 보따리 사서 집으로 간다. 셋 중에 선택을 해라. 자, 이제 반응한다. 아연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 아연이 이제 구리를 밀어내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가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식이 ZnSO4 이해가 되겠나? 누가 튕겨나간다? CU가 튕겨나간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단 말은 뭔가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써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대답해봐.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게 누구? SO4, E-는 아무런 변함이 없죠? 요 놈도 이온결합입니다. 잘라보면 이게 2 플러스 2 마이너스인데 SO4, 2 마이너스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반응하기 전에도 이온 2 마이너스, 반응을 한 후에도 E 마이너스,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남 반응할 때 뭐 했다? 구경만 했다 해서 무슨 이온? 구경꾼 이온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나머지가 반응했겠죠? 한다? 이게 이쪽으로 가지 않았겠나? 그러면 ZN이 ZN 몇 플러스? 2 플러스 됐으니까 전자를 잃었어요, 버렸어요, 갖다 버렸어요, 마이너스요. 그런 말 쓰지 말라니까. 써도 되는데 단어를 더 줄여. 그냥 단순하게 전자를 분리했다. 몇 마리? 그럼 산화죠, 산화. 이해됐네. 그래서 이 아연이 이쪽으로 ZN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산화가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산화되고. 여기 있는 CU 몇 플러스? E 플러스가 CU가 된 거죠? 전자 결합했겠죠? 그래서 환원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원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산화제로 쓰인 이온을 써라면 누구? CU2 플러스. 근데 산화제로 쓰인 물질을 써야 되는 거잖아. CuS4로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됐나?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글로 쓰면 요거 요 놈은 본인이 환원됐기 때문에 얘가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산화제. 물질이기 때문에. 아연이 무슨 제가 되노? 환원제 된다는 거 쓸 수 있겠죠? 당황해하지 마시고 요 놈은 환원제로 쓰인다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첫 번째, 산화환원을 이해할 것. 자, 두 번째, 이제 반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요거 이해하면 되고, 이 반응에 구경꾼 이온, 알짜 이온을 써란 말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게 서술형 한 문제, 10점짜리. 문제 5개 연속 나옵니다. 쓰시오.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이거, 구경꾼 이온을 써라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기 싫습니다. 구경꾼 이온을 써야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 그죠? 그냥 보기에 반응 안 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거의 100%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머릿속에 자기만의 생각을 넣는데,
구경꾼 이온이란 말은 원래 이온이었잖아. 이온된 게 아니잖아. 원래 이온인데 구경만 하는 이온이야. 오케이? 그러면 반응하기 전이나 반응한 후에나 모두 다 뭐가 돼야 된다? 이온이. 그 변함이 없는 게 그게 이 구경꾼 이온입니다. 반응 전에도 이온, 반응 후에도 이온. 이해되니? 그거 누구밖에 없노? SO4밖에 없죠. SO4 2-. 그래서 구경꾼 이온을 써라 하면 SO4 2-가 구경꾼 이온이다. 요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되죠? 자, 두 번째는 그 나머지는 무슨 이온이란다? 알자 이온이랍니다. 오케이? 알자 이온을 써라. 알자 이온 반응, 그러니까 알자 이온들이 반응하는 걸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겁니다. 뭐 빼고 쓰면 된다? 구경꾼 이온 빼고 다 써보면 됩니다. 그러면 알자 이온 반응식이 나오겠죠? 그거를 글로 쓰면 알자백이 이온들이 반응을 하는 거를 식으로 써라 이 말 알겠습니까? 그게 알자 이온 반응식입니다. 나머지 쓰면 되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저쪽에 누가 있니? CO2 플러스. 자, 더하기 아연 됐나? 아연 몇 플러스? 2 플러스 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CU. 뭐 이래 써라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다음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고 산화환원 관계를 이제 똑바로 쓰시오.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쓰면 되는 거죠. 요래 쓰면 더 쉽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뭐 되고 산화됐죠? 왜 산화되니? 전자분리. 몇 마리 분리? 두 마리를 분리. 요거 이해됐죠? 그럼 누군가가 저 전자를 가져가서 환원이 되는데 두 개를 버렸으면 반드시 두 개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 그것도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CU가 CU 여기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됐죠? 그 전자 두 개 받을까 아이가 인마가 갖다 버린 전자를 이렇게 받아서 환원되었다 이 말이다. 이해됐니? 그러면 산화하는 저기서 본다라면 전자라는 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단 말이고 ZN에서 틀렸습니다. 전자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연이죠. 전자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리 이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갔다? ZN에서 CU2 플러스로 간 겁니다. 이게 원자와 이온을 구체적으로 쓰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리나 구리 이온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답은 다 틀리는 거죠. 그렇게 쓰면. 됐니? 그래서 일단 이거 쓸 줄 알아야 되고 구경꾼 이온과 알자 이온을 구분해서 어쩌고 써라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던 패턴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 그림으로 나타낸 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뭐 별거 아닌데 해라 하면 잘 안 됩니다. 자, 이 밥그릇 안에 뭐를 넣었냐면 황산구리를 넣은 겁니다. CU 넣어놓은 겁니다. 그 물에 들어가서 무슨 화가 된다? 이온화 되겠죠. 이온화란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쫙 나누어지는 걸 우리가 이온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CU2 플러스와 SO4 2-를 이렇게 넣어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아연 막대를 퐁 빠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아연을 퐁 빠져보겠습니다. 아연을 퐁 빠주면 Z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니까 식으로 보는 반응하고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그림의 양성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자꾸 찾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진짜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넣으면 아연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연이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세히 봐봐. 아연이 이온된다는 건 이해되나? 자, 그 말 아연이 녹는다 이 말입니다. 싹 녹아서 싹 녹기 시작합니다. 아연이 녹아서 ZN 몇 플러스가 되노? 요거를 ZN SO4라 써놓은 겁니다. 식의 입장에서. 원래는 무슨 온으로 존재한다? 이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식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존재하는데 식으로 써서 이렇게 써놓는다 이 말이야 이게. 됐니? 그리고 봐.
요래 되면서 전자 몇 마리 버렸다? 2마리 버렸죠? 전자 2마리를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버린 전자를 물속에 있던 CU2 플러스가 전자 2개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뭐가 되노? CU가 되는 거잖아. 이 구리가 빨간색이거든. 그래서 이 표면에 구리가 싹 달라붙게 되면 이런 식으로 CU가 되나? 그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즉, 들러붙는 금속이 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연의 표면에 구리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툭 떨어져서 구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해돼? 그러니까 식은 말 그대로 식이고 실제로 그림으로 보는 양상은 전혀 다른 게 알겠나? 글로 쓰면 황산구리에다가 아연을 넣으면 아연이 반응성이 크니까 제땡의 소포가 되고 구리가 튕겨나간다. 이걸로 끝이란 말이야. 근데 그 그림으로 보면 물속에 황산구리가 있는데 아연을 집어넣으면 반응한다. 반응한다는 말은 아연이 녹아서 이게 이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던 구리 이온이 이 아연이 버렸던 전자를 주워가지고 여기 구리가 생기게 되는 거지. 표면에. 이해가 되죠? 이 물속에 구리가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자를 받아서 아연 표면에 구리가 들러붙어서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해석이 되나?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식은 좀 해석이 연결해야 되겠죠? 이제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것만 보다가 이 문제를 내가 못 풀지 않았나? 고1 때. 말이 없나? 이거 잘 못 풀었습니다. 고1 때.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다. 이걸 보고 글로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물 속에 ZN2 플러스의 숫자는 어찌 되겠노? 많아지겠죠? 점점 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 속에 ZN2 플러스가 많아지죠? 구체적으로 수용액, 이게 수용액이죠? 물에 녹여놨으니까. 수용액 안에 ZN2 플러스의 숫자는 증가한다는 건 이해되죠? 두 번째, ZN 아연판이죠. 이게 아연판. 아연판하고 아연판의 질량과 아연의 질량, 이 두 개의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데 둘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연의 질량과 아연판의 질량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아연은 오래 있었는데 아연이 녹아서 무슨 온이 되니까 이온이 되니까 아연의 질량은 당연히 뭐 한다? 줄어들죠? 그럼 줄어든 아연이 어디로 갔는가? 물속에 이온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연의 질량은 감소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아연이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전자 몇 개 버렸다? 2개 버리고 구리가 하나 붙는다는 건 이해되죠? 구리가 하나 붙었다? 그럼 1개 떼고 1개 붙죠? 그러면 아연판은 이거 다 합쳐서 아연판이라는 거거든. 아연 1개 떨어져 나간 대신에 구리 하나가 붙어있기 때문에 아연과 구리의 질량을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연하고 구리하고 누가 원자량이 더 클까? 내가 모르겠다 사실. 아연과 누가 크노? 한번 찾아봐라. 어딘가에 없나? 한번 찾아봐봐. 아연과 구리 중에 누가 원자량이 큰지. 스마트폰 검색해라. 빨리 검색해라. 검색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핫도그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연과 구리 중에서 원자량이 누가 크다? 아연이 더 큽니까? 아예 크다. 그럼 한다? 봐. 아연이 구리보다 원자량이 커. 그럼 아연을 하나 놓고 구리가 붙었단 말은 무거운 게 하나 떨어져 나오고 가벼운 게 붙었다 이 말 알겠나? 그럼 전체 아연판의 질량은 어찌 된다?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해돼? 운이 좋아 둘 다 감소다. 하나 증가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연하고 아연판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구분이 되겠나?
이 구분 일단 해줘야 되고. 네 번째, 물 속에 있는 CO2 플러스가 붙어서 구리가 되겠죠? 그러면 수용액에 CO2 플러스의 숫자는 당연히 어찌 돼야 된다? 감소해야 되겠죠? 눈빛이 지금 못 알아 눈빛이다. 아니 이게 붙어서 구리가 된다며. 이거 당연히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 구리 생긴 구리 말한다. 구리하고 구리 이온은 다른 거다 지금.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 둘이가 같은 줄 안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구리의 질량은 증가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건 또 어떨까? 물 속에 CO2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무슨 색이다? 파란색인데 이게 점점점 줄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색깔로? 투명, 무색으로 싹 바뀌어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이게 보통의 시험 문제잖아. 그래서 황산구리와 아연의 문제가 나오면 이 끝까지 문제가 나온 거거든. 이게 이렇게. 10점 내면 한 개면 3점씩 이렇게 문제를 주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주는 거지. 낼 거 많잖아. 아연의 질량은 어찌 됩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어찌, 숫자는 어찌 됩니까? 이거 한 개씩 다 못 쓰면 다 감점 요인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산화환원에서는 막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산화환원의 정의를 알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쌤은 고1 때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시험 친애를 본 적이 없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 아직 화학이 안 되기 때문에. 강현이 정도나 그렇게 할까? 왜냐면 어릴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모르겠죠? 알아요. 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게 제일 안 되는 거 이거. 그 외에 이거를 이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지 않겠나? 아연 이온은 쫙 늘어나겠죠? 아연판의 질량은 싹 줄어들겠죠? 아연의 질량도 줄겠죠? CO2 플러스 숫자도 줄어들죠? 구리양은 또 많아지죠? 다음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서 쓰시오. 이런 문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넣어준 금속이 잘 봐라. 뭐를 넣었니? 아연을 넣었죠. 아연이 금속이죠. 금속이 반응하면 100% 산화입니다. 왜? 전자 버려야 되기. 양이온 돼야 되기 때문에. 몰라도 사실은 금속 반응했으면 이거 뭐라 써놨노? 이거 뭐야 이거? 환원 제조 이거는? 헷갈리게 써놨나? 산화된다는 거. 오케이. 그건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를. 자, 이게 산화환원의 가장 스탠다드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스탠다드. 여기까지가 잘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문제를 조금 잘라서 산화환원 몇 개만 먼저 보고 마지막 요거하고 진도를 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오른쪽 페이지 넘겨서 아래쪽에 산화환원 짧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